지난 시간엔 겨울에 즐기기 좋은 화이트 와인 5가지를 추천하면서 각 와인들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엔 그 5가지 와인들 중에 리슬링 와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양의 리슬링이 생산되는 독일에서 이제 오늘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10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다른 나라와 국경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서유럽에서 시작해서 동유럽 쪽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참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중에도 바다에까지 면해 있을 정도로 꽤 큰 면적의 나라입니다. 독일은 정교함, 정확함, 근면함, 준법성 등의 단어들과 함께 맥주, 소시지, 감자 요리 등이 연상되는 나라이면서 또한 와인 생산국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서유럽 국가들 중에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고, 화이트, 레드,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인 그들의 젝트를 포함해 많은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 전체 와인 생산의 반 이상인 3분의 2가량이 화이트 와인 생산으로, 이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독일을 우수한 와인 생산국으로 서게 해준 와인이 바로 오늘 살펴볼 독일 대표 와인 리슬링입니다. 리슬링은 라임, 레몬, 사과, 서양배, 살구, 복숭아 등의 가득한 과일향과 더불어 좌스민이나 백합 같은 꽃향, 철이나 돌판에서 나는 미네랄 향, 그리고 에이징 되면서 때로는 휘발성의 화학적인 향이 돌기도 하는 와인으로, 이 향들이 어우러지면서 영할 때는 사랑스럽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주 우아함을 갖는 아름다운 와인입니다. 리슬링은 독일이 원산지이자 주산지답게 독일 여러 곳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셀, 나에, 라인가우, 라인헤센, 팔츠 등의 산지에서 좋은 리슬링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독일 와인들은 익숙한 언어도 아니어서 얼핏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방금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 리슬링 라벨에서 우선 이 산지 이름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이제 우수 생산자 라벨들을 위주로 리슬링 와인 용어들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생산자 이름도 기억하시면 더 좋고, 전체적인 라벨 이미지를 눈에 담아 두셔도 와인 구입할 때나 시음하실 때 도움되실 겁니다. 우선 생산자 이름 표기입니다. 왼쪽부터 던호프, 젤바흐 오스터. 세 번째 이름은 현재 오너 이름인 니크 바이스와 와이너리의 이전 이름 조합으로 니크 바이스 장트 오반스 호프입니다. 이런 모던한 느낌의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독일 생산자 이름들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와이너리를 의미하는 바인굿, 샤또를 의미하는 슐로스, 그리고 설립자나 와인메이커가 포도 재배나 와인메이킹 분야에서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한 경우 닥터를 사용해 생산자 이름이 표기되기도 하고, 이들은 리슬링 우수 생산자들인 와인굿 로버트 바일,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 닥터 루젠, 리슬링입니다. 다음은 마을과 포도밭 이름에 대한 표기입니다. 독일 리슬링을 보면서 이 R로 끝나는 단어들이 자주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R은 영어의 소유격 같은 의미로 이 R이 붙는 부분이 마을 이름이고 뒷부분이 포도밭 이름으로, 물론 유명 포도밭이고 인정된 마을 이름이기 때문에 표기됩니다. 즉 베른카스텔 마을의 닥터라는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리슬링이고, 생산자 이름은 아래쪽에 닥터 타니쉬이고, 에르덴 마을의 트레펜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리슬링이고, 생산자는 물렌호프입니다. 마르쿠스 몰리터 생산자의 오크펜 마을의 복스타인 포도밭 리슬링, 그리고 프리츠 하그 생산자의 브라우네베르크 마을의 유퍼 포도밭 리슬링입니다. 하지만 리슬링 라벨에 마을과 포도밭이 반드시 이렇게만 표기되는 것은 아니고, 판 슈버트 생산자는 이렇게 마을 이름과 포도밭 이름을 따로 표기하기도 하고, 판 폴셈 생산자는 전체 산지 이름이나 포도밭 이름만 표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와인을 알아갈 때 당도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독일 리슬링을 제대로 알고 즐기기 위해선 몇몇 당도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서 이제 당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들을 몰라도 당도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International Riesling Foundation (IRF라는) 단체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와인 당도 표시로, 모든 리슬링 생산자가 이 단체 회원인 것은 아니지만 독일을 포함해 일단 이곳에 가입돼 있는 전 세계 리슬링 생산자들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뒷 라벨에 당도 스케일을 표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데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기가 없는 독일 리슬링도 많아서 독일 리슬링 라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당도 용어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트로켄은 영어로 드라이를 뜻하는 것으로 와인 안에 잔류 당도가 거의 감지되지 않는 드라이한 와인으로 셀렉션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하프트로켄은 half dry라는 의미로 당도가 약간 있는 off dry 정도의 당도 용어인데, 원래 오래전부터 이런 당도로 생산되어 온 독일 리슬링들이라 때로는 클래식 또는 트래디션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파인헤르프라는 용어도 라벨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하프트로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단 정도를 말하고, 쉬스는 당도 레벨이 높은 단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일 리슬링에서 전체 산지 이름과 함께 이런 당도 용어만 표기되어 있는 와인들은 설탕으로 당도를 조절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엔트리 레벨 리슬링들로, 물론 유명 생산자의 경우는 엔트리 레벨 리슬링들도 가격대가 낮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와인들은 가격대가 저렴한 리슬링들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품질의 리슬링들도 구분해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도만 표기되는 리슬링보다 더 좋은 품질의 리슬링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용어들이 표기되어 있는 와인들로 보다 좋은 포도밭에서 생산되고, 이 레벨에서는 설탕은 사용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발효 안 된 리슬링 주스 원액으로 당도와 알코올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비넷, 스팻레제, 아우슬레제, 베렌아우슬레제, 아이스바인, 트로켄베렌 아우슬레제. 이 용어들이 라벨에 있으면 더 나은 품질의 리슬링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들도 당도를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이 당도 용어들과 앞서 말한 IRF 당도 표기, 그리고 방금 전 살펴본 당도 용어들인 트로켄, 하프트로켄, 쉬스 등의 차이점은, 이 두 표기 방식은 와인의 당도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 용어들은 와인에 사용된 포도의 당도 레벨을 말해주는 용어들로, 즉 수확할 때 포도가 어느 정도 익었었는가에 따른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카비네트는 수확할 때 포도 당도 기준이 이 용어들 중 가장 낮아서 카비넷 레벨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은 결과적으로 아주 라이트하고 산도가 살아있어서 사각거리는 느낌의 크리스팜과 플로럴한 향이 담아지는 리슬링이 됩니다. 카비넷보다 좀 더 익은 상태로 추수돼서 포도의 당도가 더 있는 스팻레제 레벨로 만든 리슬링 와인은 미디움 바디 정도가 되고 향도 더 진해지며, 아우슬레제는 이보다 더 익은 상태의 포도로 만들어서 미디움에서 헤비한 바디감까지 갖는 와인이 되기도 합니다. 베렌아우슬레제, 트로켄베렌아우슬레제 이렇게 올라갈수록 허가된 포도 당도가 높아져서 더 익은 상태로 추수되며 알코올 레벨도 조금씩 높아지게 됩니다. 베렌아우슬레제, 트로켄베렌아우슬레제의 레벨은 보르도 소토른 와인처럼 유익한 곰팡이균인 노블랏의 영향을 받은 높은 당도의 리슬링 포도로 모두 당도가 높은 스윗 와인으로만 생산되는데, 특히 트로켄베렌아우슬레제는 포도밭에서 반건조 상태가 되기까지 놔두었다가 수확해서 만드는 리슬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디저트 와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와인이면서 생산량도 아주 적은 편입니다. 닥터 루센의 베렌아우슬레제와 요한 요셉 프림에서 생산되는 트로켄베렌아우슬레제를 예로 보여드립니다. 이 리슬링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처음이시라면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더 관심이 생기면 그때 구입해서 시음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이스바인은 포도를 수확하지 않고 겨울까지 놔둬서 밭에서 포도가 얼게 되면 주조하는 와인으로 수확할 때 당도는 베렌아우슬레제 정도의 당도이고, 독일에서는 인공적으로 얼린 포도는 아이스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차게 해서 마실수록 더 좋은 프레쉬함과 내추럴 당도로 인해 와인 애호가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스윗 와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당도 레벨의 포도 수확이 가능한 큰 이유는 리슬링이 산도가 높은 품종이기 때문으로 산도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포도의 향과 맛이 입체적이 되지 못하고 플랫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독일 리슬링 생산자들은 와인 당도만 표기되는 엔트리 레벨 리슬링도 또 포도 당도가 표기되는 좋은 품질의 리슬링도 보통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한 생산자 이름에서 각 레벨의 리슬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인샵에서 이렇게 같은 생산자의 좀 다른 라벨을 보신다면 어떤 와인이 더 나은 품질의 와인이고 왜 가격 차이가 좀 날지 이해가 되시겠죠? 카비넷, 스펠레제, 아우슬레제까지는 드라이하게도 생산되고 단맛이 있게도 생산되는데 베렌아우슬레제부터는 드라이한 와인으로는 생산되지 않고 모두 당도가 높은 와인들입니다. 카비넷에서 아우슬레제 리슬링의 왼쪽 라벨처럼 트로켄, 즉 드라이하다는 용어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모두 당도가 있는 리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와인의 당도만 표기되는 엔트리 레벨 리슬링이 아니고 좋은 포도밭에서 나온 우수한 리슬링이면서 드라이한 와인은 이 트로켄으로만 표기되는 걸까요? 독일 리슬링의 또 다른 중요한 라벨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꼭 알아두어야 할 우수한 리슬링 와인 라벨 표기에 대해 소개하고 이번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한 우수 리슬링 생산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를 듣고 알게 된 좋은 리슬링 와인들을 새롭게 즐겨보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독일 리슬링 산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